송혜교 씨의 부모님은 10대 시절 결혼해서 송혜교 씨를 낳았지만 이혼하고 어머니가 혼자 키웠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 환경은 무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되게 빼앗긴 아픔이 크게 되죠. 이혼하고 편부, 편모의 슬하에 산다는 건 생각해 보세요. 두 기둥이 있는 집에 사는 거와 하나 기둥이 없어. 뭔가 되게 결핍감을 느끼게 되지.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없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의존하고 싶은 아기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엄마 혼자 있어. 엄마가 너무 불쌍하지. 어리광이라든가 애기 짓을 못해. 암만 사랑 줘도 사랑을 주는 쪽에서는 많이 주지만 받는 쪽에서 마음껏 받을 수 있어야 돼. 그건 애기 마음으로 든든해야 많이 받거든. 아빠가 있고 막 우리 집이 막 잘 살고 엄마 아빠 사이도 좋고 강자를 막 써줘 엄마 아빠가 이럴 때 내가 편안하게 이러고 애기로 사랑도 받고 막 이러는데 애는 다 알고 있거든. 우리 엄마가 혼자 고생하고 있고 아빠가 없어서 나 때문에 엄마가 엄청 열심히 일하고 사랑을 줘도 우리 엄마가 사랑을 주느냐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자기도 모르게 애쓰는 사람인데 되게 노력해. 엄청. 그래서 자기 스스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 엄마가 뭐 너는 아빠 없으니 잘해야 돼. 나한테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 일절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힘들게 해 자기를. 너는 엄마 혼자 그렇게 일하고 하는데 넌 잘 커야 되고 넌 잘해야 되고 알아서 잘 챙기고.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수치 주고 잘하라고 하는 가해자가 심해지죠. 사실은 사람이 그게 너무 없어도 안 돼. 자기한테 잘하라고 수치 주는 가해자가. 뭐 예를 들어 시험 점수 빵점 맞았는데 아유 뭐 괜찮아 이러면 사람이 발전이 있겠어요? 조금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약간은 자기를 수치 주면서 혼내주는 마음이 있어야 반듯하게 자라. 그치? 근데 이게 너무 세주면 거의 학대 수준으로 자기를 계속 괴롭히면서 사니까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쉬고 싶고 너무 이 가해자로부터 도망치고 싶으니까 굉장히 이 가해자가 무서워서 열심히 일하고 노예처럼 살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엄청 힘들고 아픈 인생이 되죠. 송혜교 씨는 작품을 같이 하는 사람마다 사귀거나 스캔들이 난 걸로 유명한데 이 일화에서 어떤 내면 아이가 느껴지시나요? 아빠를 빼앗긴 아기, 여자 아기. 너무 아파. 얼마나 아팠겠어. 딴 집에 아빠가 있어서 막 안아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럽고 나는 아빠가 없네. 남자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남자 아빠가 있어서 나를 저렇게 번쩍번쩍 안아주고 나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되게 부러웠지. 너무 부러웠어. 부러울 때마다 생기는 게 뭐죠? 빼앗는 가해자. 뺏고 싶은 가해자. 그리고 그 뺏고 싶은 가해자는 어디서 비롯돼? 빼앗긴 아픔. 거기에서 비롯되거든. 근데 그 빼앗긴 아픔이죠. 아버지가 없어 나만. 그 결핍감, 빼앗긴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가 인정하기 싫어. 나 빼앗겼다는 걸. 너무 두려워 그 아픔 보는 게. 그러니까 빼앗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머리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 그 빙의 애고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빼앗긴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고집부리고 인정 안 하니까 그 빼앗긴 아픈 약자가 자기도 모르게 빼앗는 가해자가 돼서 계속 뺏게 되죠. 그래서 남자를 만나면 그 아기가 딱 올라와서 아빠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남자가 아빠로 보여. 그러니까 그 아빠 앞에서 재롱 피우는 아기가 돼. 얼마나 귀엽겠어 남자 배우가. 송혜교가 일부러 하지 않았을 거야. 그분이 일부러 한 건 없어요. 내가 그 아기 마음을 버려서 그 아기 마음이 올라와서 귀요미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남자들은 그걸 보고 귀엽지,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좋아하게 되고.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남자를 잘 꼬시는 그 여자들은 전부 다 빼앗긴 여자가 속에 크게 있는 경우에 그 빼앗긴 여자의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 약자 마음을 다 버렸을 때 빼앗고 싶은 가해자를 하게 되고 그게 매력이라는 이름으로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에너지로 나와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야. 여러분 뺏는 걸 머리로 하다가 감옥 가지다. 그리고 막 다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그거 다 에너지로 하는 거잖아. 그 에너지는 무의식 속에 애고가 하는 거고 그 결핍된 애고가 날마다 아빠라고 투사돼서 남자들을 그렇게 사귀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송혜교 씨는 데뷔 때부터 여러 구설수에 휘말렸고, 사람들이 루머에 대해서 물어보면 루머를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구설수에 휘말리는 건 어떤 내면의 때문일까요? 수치 주는 가해자야. 아빠 없는 자기. 즉 남자의 보호를 못 받는, 아버지의 보호 못 받는 아기인 자기가 남자 보호 못 받는 여자잖아. 사랑 못 받는 여자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자기를. 그래서 그 마음을 엄청 수치 줘. 너는 나 아빠도 없는 애야 하면서 수치 줬는데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버렸어. 내가 버린 가해자는 밖에서 온다. 밖에서 엄청 수치당하는 거지. 어렸을 때 쟤는 아빠가 없어. 이 수치당하는 게 너무 싫었어. 고집부렸어. 그래서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그 아빠 없는 아이가 아빠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 쟤는 아빠가 10명이래. 이렇게 또 수치당하는 거야. 어쨌든 남녀로 남자가 없어서 수치당하는 거 똑같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다고 수치당했다고 느끼는 그 여자 마음을 다 버려서 그 아기 마음이 이제는 그 아기 마음을 인정해야 수치가 사라지는데 인정 안 하고 계속 그 가해자 수치를 버리니까 그 수치당한 아기 마음이 올라와서 이번에는 남자를 많이 사귀어서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남녀의 관계로 또 수치당하고 있는 거예요. 송혜교 씨는 송중기와의 결혼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이혼을 할 때는 송중기 씨가 굉장히 냉담한 느낌이었고, 이후 재혼을 해서 자신의 부인과 가정을 보란 듯이 자랑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송중기 씨는 송혜교 씨의 어떤 무의식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빼앗긴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이 아픔을 보면 너무 두렵죠, 그렇죠? 그 아픔이 두렵다고 고집부리면서 인정 안 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빼앗겼기 때문에 반드시 빼앗고 싶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빼앗고 싶은 가해자를 쓰다 보면 상처 주게 돼요, 옆에 사람한테. 근데 분명히 송중기 씨한테 빼앗긴 아픔, 상처를 줬을 거야. 그거는 머리로 줘야지 이게 아니라 부부싸움이 다 그거예요. 내가 머리로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야. 내 무의식 속에 빼앗긴 여자, 빼앗긴 남자가 있는데 그 아픔이 너무 두려우니까 다 버리고 살면 그 빙의 에고가 딱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빼앗는 가해자를 써서 내 배우자에게 빼앗긴 아픔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꼭 깊은 관계가 아니래도 다른 남자한테 호감을 보였다든가 그러면서 굉장히 그럴 때 어떤 느낌이 오겠어? 되게 버림받고 내 여자를 빼앗긴 아픔 느꼈겠죠. 내 남자를 인정 못 받은 아픔 이런 거 느끼니까 똑같이 한 거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딱 빼앗아서 너 봐, 나도 빼앗을 수 있어. 너만 빼앗을 수 있니? 나 너 때문에 상처 안 입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면에 상처 입었지. 그래서 상처 입었기 때문에 송중기 씨도 그 내면에 빼앗긴 남자의 아픔이 두렵다고 고집부리면서 안 보고 다 버리고 새로 부인을 얻어서 살지만 그걸 치유를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배우자에게 상처 줘. 상처란 일부러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의 빼앗긴 아픔을 치유를 안 해. 그 두렵다고 하면서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을 충분히 인정하고 느껴주고 그 수치 주는 가해자를 봐줘야 되는데 에너지가 너무 괴롭거든. 그걸 느끼면. 그래서 그걸 버리면 이게 빙의해고가 돼요. 올라와서 상대가 되게 아픔을 느낄 만하고 되게 치욕을 느낄 만한 짓을 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소통하고 행복한 가정 꾸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조금 송중기 씨도 걱정이 돼요. 이분도 지금은 행복하다고 막 이러지만 사실은 그 되게 상처 입은 그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여러분 무의식은 이거예요. 내가 이 부인한테 상처 입었으니까 이 여자한테 복수를 하지 딴 여자한테 안 할 거야. No. 여자 남자밖에 없어요 무의식은. 그래서 여자한테 상처를 입었잖아. 이 복수를 여자한테 하는데 꼭 그 여자가 아니래도 하는 거야. 남자한테 상처를 입었어? 아빠한테 입은 상처를 남편한테 복수하잖아. 예전에 성폭행 당할 뻔한 여자분들 그 남자가 아닌데 내 남편이 나랑 성관계 하려고 할 때마다 벌써 성폭행 범으로 보인대잖아. 그래서 밀어내. 그래서 남자를 상처 줘. 이럴 때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여자 남자가. 그래서 우리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치유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우리는 서로 상처 주면 꼭 내가 상처 입은 사람한테 딱 주고, 이건 머리고 무의식은 아니야. 무작위야. 내가 입은 만큼 주게 돼 있고, 남자한테 입었으면 남자한테 주고, 여자한테 입었으면 여자한테 주고, 또 인간한테 입은 거 인간 전체한테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중기 씨도 위험한 거지. 그리고 송혜교 씨도 그 마음의 아픔을 치유 안 하면 돈을 암만 벌고 암만 유명해도 본인은 아프고 두렵고 외롭고 보호받지 못한 아픈 아기 마음으로 사니까 인생은 불행하죠. 송혜교 씨를 보면 비밀스러운 느낌? 늘 뭔가 숨기고 있는 느낌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되게 털털하다, 대장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진짜 송혜교 씨의 성격인지 궁금합니다. 송혜교 씨는 어떤 자신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되게 아픈 아기. 나는 송혜교 씨 보면 마음이 짠하거든.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근데 그 마음고생하고 아픈 자기는 수치스럽다고 인정을 안 해주고 털털한 척을 하는 거죠. 자기는 척하는 줄도 모르고 하는 거지. 얼마나 속으로 아팠겠어. 엄마가 혼자 자기 키우면서 할아버지가 자기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마다 옆에 서 있고 아빠가 없는데 자기 아픔을 드러낼 수가 없어, 엄마한테. 왜냐하면 엄마는 남편이 없잖아요. 생계를 책임졌잖아. 자기도 돌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아픔이 이만하다고 보이니까 내 아픔 따위는 하면서 그 여자의 아기의 아픔을 다 버리고 되게 애썼을 거야. 엄마한테 잘하려고 하고 막 좋은 딸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없어서 속상하고 이런 얘기도 하나도 못했을 거고, 그런 아픔이 고스란히 있죠. 그러니까 그 아픔을 자기 자신도 안 보는 거야. 너무 아프고 그 아픔 보는 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마치 남이 보면 숨기는 듯한 느낌이죠. 오히려 그게 매력이 됐지. 신비스러운 매력으로 보이지만 숨기고 있는 거죠. 자기 여자의 아픔. 아버지가 없어서 다 빼앗긴 여자의 아픔을, 버림받은 여자의 아픔을 안 보고 숨기고 있어서 그런 숨기는 듯한 매력이 나오는 거예요. 송혜교 씨는 노희경 작가의 추천으로 감사일기를 매일 쓰는 작업을 하면서 매일매일의 소소한 감사함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작업은 무의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기 마음속에 가해자 수치가 센 사람은 날마다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계속 수치 주고 이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일단 표면의식으로라도 내가 감사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 잘했어? 이 칭찬하고 동일시 되는 거야, 무의식에서. 세상과 자기에 대한 칭찬이죠. 그 작업을 표면이라도 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 작가님은 좋은 거 가르쳐줬네. 감사할 줄 몰랐을 거야, 예전에는. 왜? 수치 주기 바빠. 자기를 수치 주는 건 세상을 수치 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해하고 수치 주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수치 떨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배우야. 그 정도로 유명한 배우니 자기를 수치 주는 것. 이 배우인 송혜교를 사랑하는 팬들을 수치 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송혜교 씨를 얼마나 많이 좋아해. 근데 그 팬들을 다 모욕하는 거 같은 거지. 세상과 자기를 수치 주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고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있고 내가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죠. 그렇죠? 표면으로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면 표면으로도 알게 돼. 아, 나 소중한 존재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날 사랑해줘. 예를 들어 어떤 팬이 선물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러면 내가 이렇게 받을 자격 있는 여자야. 이걸 알게 되고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팬이 있네? 이걸 알게 돼요. 감사함을 알면 나와 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나와 남을 칭찬하는 효과가 있어서 가해자가 좀 내려가고 그래도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